헬리어트 파동 3강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강에서 뭘 했어요? 자, 1강에서는 파동의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두 가지 원리가 뭐예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면은 상승분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정이 오고,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고 조정이 오고 상승이 온다. 즉, 이런 작용과 반작용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이 뭐였어요? 바로 구조가 반복되는 프랙탈의 법칙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1, 2, 3, 4, 5가 있으면은 이 안에 또 1, 2, 3, 4, 5가 있고, 이 하나가 또 큰 구조에서는 한 개의 파동이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또다시 시작되는 파동이 존재한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원칙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파동의 기본 구조, 바로 상승 5파와 조정 3파를 세력들의 심리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2강에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2강에서는 주추세와 같은 방향의 파동을 제가 충격 파동, 동인 파동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주추세와 반대되는 방향의 파동을 뭐라고 했어요? 조정 파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즉, 추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 같은 방향의 파동은 충격 파동이고, 이 주추세와 반대되는 파동, 이게 바로 조정 파동 ABC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충격 파동 중에서 연장 파동이 나오더라.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놈부터 보자. 가장 많이 나오는 연장 파동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3파 연장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3파 연장 비율값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장 파동은 1파 연장, 3파 연장, 5파 연장이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3파 연장을 봤었고, 이 3파 연장의 길이 비율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1, 2, 3, 4, 5가 있으면 1파와 3파의 길이 비율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1대 1.618, 2.272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연장이 되면은 2.618, 3.618, 4.618을 말씀을 드렸고, 1파와 5파의 길이 비율은 어떻게 돼요? 1대 1이다. 근데 여기서 더 짧아질 수가 있고 추가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짧아지면 0.618, 길어지면 1.618, 그리고 1파와 3파의 길이 비율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에서 3파 그리고 5파의 길이 비율은 1대 0.5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대 0.5. 여기서 더 짧아지면은 38이고 길어지면 618이다. 그리고 이 4파는 전체 파동에서 의미 있는 수열로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618 이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머릿속에서 전부 다 이런 흐름들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충격 파동에서 봐야 할 것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제가 이 충격 파동에서 연장 파동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연장이 될 때도 있지만 절단이 되더라. 절단 파동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절단 파동과 예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절단 파동은 우리가 5파 절단만 보면 되고, 예외는 뭐냐? 바로 다이아고날 패턴이에요. 자, 이게 무슨 예외냐면, 우리가 보통 이 1파의 고점을 4파가 어떻게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대법칙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 1파보다 4파가 더 내려가는 그런 케이스가 존재한다. 이런 예외적인 절대법칙의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충격파동 절단이에요. 이걸 트런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장은 익스텐션, 절단은 트런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3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 4파, 그 뒤에 5파가 진행이 되죠. 이 소파동 중에서 5파가 보통은 높은 게 일반적인데, 이 5파가 3파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끝나는 케이스가 드물게 발생을 해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절단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교적 3파가 길게 나와요. 3파가 길게 진행이 되고 나서 5파동이 진행이 됐는데 3파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는 왜 나오는 걸까? 이것도 우리가 매도세의 힘을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매도세가 강력할까요? 아니면 약할까요? 매도세가 강력하겠죠. 파는 힘이 강하니까 이 5파가 원래라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추가 진행이 크지 못한 거예요. 많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 절단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즉 매도세가 강하니까 이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 조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조정이 크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조정파가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고 추세가 강하게 꺾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현물을 하시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뒤에는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우리가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절단이 난 거예요. 이 길이가 짧겠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절단이 나고 이 구간 뒤에서 오파가 이제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여기서의 반등이 강력하겠다. 그쵸? 매수세가 강하니까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로 돌아가서 이 예시를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케이스인데 최신 차트예요. 여기서 지금 이런 하락 임펄스가 보여요. 여기서 1, 2, 3, 4, 5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파를 5파가 원래는 깨고 내려와야 되죠.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절단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게 존재한다? 그렇죠. 강한 매수가 존재를 하더라.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이 가격도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지지를 해주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 이 구간은 횡보를 길게 해주면서 여기서 상승을 하기 위한 AC 구간,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상승 매집 구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매수가 강하게 아래에서 이제 받치고 있다. 그 뒤에 여러분도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 시세가 폭발을 했죠. 네, 강력하게 상승이 우리가 시작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절단이 나온다. 요 정도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충격 파동의 연장, 익스텐션으로 1파, 3파, 5파 연장이 되는데 3파가 가장 연장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3파를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고 그 뒤에 이 충격 파동이 트런케이션, 절단이 되더라. 그 절단은 5파에서 많이 절단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예외를 봐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예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장 파동 했고 절단 파동을 했고요. 이제 3강이죠. 3강에서 우리가 절단 파동과 이 예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충격 파동 중에서 이 상승 파동의 절대 법칙이 4파가 1파의 고점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규칙의 예외가 바로 다이아고날 트라이앵글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4파가 1파의 고점을 침범해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다이아고날이다. 이 다이아고날 트라이앵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아고날이라는 말이 바로 대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대각으로 뻗어져 있는 삼각형 모양의 파동이다.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격 파동과 유사하게 주추세 방향으로 올라가는 파동인데 여기서 이제 4파가 1파의 고점을 침범하는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동인 파동의 일종이긴 한데 충격 파동은 아니고요. 쐐기형 파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이아고날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엔딩 다이아고날과 리딩 다이아고날이 있어요. 자, 리딩 다이아고날 그리고 엔딩 다이아고날이 있는데 여러분들 리딩은요 무슨 말이에요? 이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이끄는 파동입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가 시작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1, 2, 3, 4, 5 중에서 시작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1파에서 나와요. 그리고 조정 파동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조정 파동의 시작 파동은 어디예요? A파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딩 다이아고날은 1파와 A파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엔딩 다이아고날은 추세를 어때요? 끝내는 파동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5파에서 나오고 그리고 조정파에서 마지막 파동이 뭐예요? C파죠.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이런 파동의 모양을 그려뒀습니다. 여기서 이게 1파죠. 1파에서 발생한 이런 대각 삼각형 모양의 파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리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하더라. 1파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쵸? 그러면은 끝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뭐예요? 엔딩 다이아고날이다. 쉽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여러분들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 차트 패턴 할 때
쐐기형 모양과 비슷하다, 그쵸? 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고날 패턴은 쐐기형 파동 모양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지금 1파고 여기가 4파죠. 근데 어때요? 1파의 고점을 4파가 침범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이아고날에서는 인정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엔딩 다이아고날도 보시면은 1파의 고점을 4파가 침범하고 있죠. 그래도 인정하더라. 그리고 모양은 사실 여러분들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요 리딩 다이아고날의 모양은 53535예요. 53535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엔딩 다이아고날의 파동은 3333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1, 2, 3, 1, 2, 3, 1, 2, 3, 그리고 여기서도 1, 2, 3, 여기서도 1,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5, 3, 5, 3, 5로 이런 소파동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을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어렵지가 않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예외에서 다이아고날 패턴은 리딩 다이아고날이 있고 엔딩 다이아고날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리딩 다이아고날은 여러분들 자주 출몰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3파 연장 봤던 것처럼 엔딩 다이아고날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4시간봉 차트인데 엔딩 다이아고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부분이 엔딩 다이아고날이 보여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여기서 엔딩 다이아고날을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세를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다이아고날은 이 대각선 방향의 삼각형 모양의 파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엔딩 다이아고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시작된 3파와 4파, 5파인데 이 5파 자리에 엔딩 다이아고날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서 1, 2, 3, 4, 5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1파죠. 그리고 2파, 3파, 4파인데 1파의 고점을 4파가 깨고 내려갔네요. 그래도 다이아고날에서는 괜찮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1, 2, 3,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파동도 3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엔딩 다이아고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엔딩 다이아고날은 3파가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5파동이 과열이 된 걸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여기서도 3파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급하게 오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빼죠. 그래서 보통 엔딩 다이아고날 이후에 강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기로 설명을 드려도 이 세기형 패턴에서 제가 7대3 비율로 이런 상승세기에서는 하락할 확률이 있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세선 라인을 하락 이탈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숏을 볼 수 있다, 많이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의 모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하락하는 세기 이후에 여기서 이탈할 때 어떻게 됐어요? 강력한 상승을 동반하더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이제 다이아고날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상승되어 오는 이 추세를 엔딩 다이아고날, 추세를 끝내는 파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락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요걸 잡아내면은 내가 여기서 그 뒤에 나오는 강한 조정 파동을 우리가 다 먹어줄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고점을 높여주니까 RSI를 보면은 RSI의 고점이 낮아지는 요런 다이버전스, 뭐라 그랬어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이런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왔다, RSI를 보면서 다이버전스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잡히면은 강하게 되돌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런 추세를 이탈을 할 때 숏으로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실전 매매 팁입니다. 자, 이 반대의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빠지는 임펄스에서도, 이제 이런 하락에서도 이 끝에서 여러분들 엔딩 다이아고날이 떴어요.
이런 엔딩 다이아고날이 떴을 때 그 뒤에 여러분들 추세가 어떻게 된다? 반전이 되더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보통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잡히겠죠. 고점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점점 내려오는데 지표상 고점은 올라가니까 이런 곳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잡아서 우리가 반전을 꾀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혼합 조정, 이제 복합 조정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조정파를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복합 조정에서 엔딩 다이아고날이 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아직 조정파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딩 다이아고날이 이 C파가 나오면서 우리가 복합 조정이 뒤에서 이제 배우면은 복합 조정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복합 조정에서 엔딩 다이아고날은 이 마지막 파동의 C자리에서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다이아고날이 나오면은 이 복합 조정이 끝이 났다. 곧 종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요거를 또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엔딩을 봤으니까 우리가 리딩 다이아고날도 하나 체크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다이아고날은 1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리딩 다이아고날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전 여기서 이제 3파가 길게 연장이 된 게 보여요. 3파 연장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구조가 보이냐면 1, 2, 3, 4, 5가 보여요. 우리가 이제 리딩 다이아고날은 1파와 A파, 이 시작되는 파동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인데 자, 여기서 1, 2, 3, 4, 5예요. 그러니까 이 파동 하나가 큰 임펄스로 보면은 1이고 여기가 2, 3, 4, 5가 되는 거예요. 요 구조 보이시죠? 자, 리딩 다이아고날은 제가 추세를 이끄는 파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격 파동에서 시작하는 1파에서 나오고 조정 파동에서 시작하는 A파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여드렸고 이 리딩 다이아고날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온다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락 임펄스가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미리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다이아고날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파동을 일일이 카운팅하지 않아도 사실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 이건 오늘 강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 이 앞선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아래 꼬리들 보이시죠? 네, 여기를 지켜주지 않고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분들 구조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강한 하락을 나와주고 나서 여기에 대한 반등이 나왔죠.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게 사실 지지와 저항으로 제가 설명이 가능하다. 결국엔 여러분들 추세를 찾아내는 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여기서 요런 지지 라인이 보여요. 네, 이런 삐져나오는 흐름도 보이지만 자,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다. 그리고 얼뜻 보면은 요런 모양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어요. 고점과 저점, 다시 한번 낮춰주는 고점과 저점. 그 이후에 이 고점을 깨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계속해서 내가 하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지지 레벨을 붕괴시키고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숏을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운동 파운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유의미한 지지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은 하락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숏을 트라이 해볼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MACD로 통해서 추세의 힘도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준선과 시그널선이 영선을 하락 이탈을 하죠. 그럼 나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쵸? 매력적인 숏을 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력적인 숏을 봐라. 그러니까 이 구간을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시그널선과 MACD 선이. 그러면 최소한 내가 여기서는 롱을 잡지는 말아야 되겠다.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실제로 기준선 영선을 하락 돌파를 할 때는 나는 이제 숏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차트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 여기서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 하락에 대한 일정 부분의 반작용, 되돌림이 되겠죠. 되돌림이 한번 나와주고 나서 이 구간에서는 힘이 숏이 강하다. 네, 이평선이 역배열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빠지더라. 잠깐 올라간다 할지라도 주 추세의 방향은 하락 방향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 구간의 지지 레벨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런 하락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런 구간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숏에서 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정도 캐치를 해 주시고 긴 추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MACD 선이 올라오면서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할 때는 내가 이런 구간에서는 롱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할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1강, 2강 간단하게 복습을 시켜드렸고 우리가 충격파동에 대해서 절단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5파 절단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 예외, 어떤 예외예요? 4파가 1파의 고점을 침범하는 예외로서 다이아고날 패턴을 설명을 드렸고 이 다이아고날 패턴은 리딩과 엔딩이 있다더라. 그래서 리딩은 추세를 이끄는 자리에서 나오고 엔딩은 추세를 끝내는 자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엔딩 다이아고날 진행 중에 드물게 확장형도 또 나와요. 우리가 삼각형 모양이 뭐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런 모양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뭐 이런 식의 모양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확장이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확장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확장하는 거는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써야 돼서 별로 좋아하는 패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자주 나오지 않는다.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에요. 그냥 있다.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만 제대로 숙지하신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 뒤에 이제 심화되는 내용들도 제가 추후에 올려드리고 지금은 일단 기본부터 잡고 갑시다. 기초 기본부터 잡아두고서 그 뒤에 이제 심화되는 내용들을 조금씩 쌓아 올리시면 된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이제 조정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충격파동을 했고요. 이제 조정파동 들어갈 겁니다. 조정파동은 충격파동보다 더 볼 게 많아요. 좀 복잡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줄 것이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